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시민의 간절함을 돈으로 환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 6시, 한여름 30도, 부산 태종대 언덕, 800명이 헉헉거리며 오르막을 달립니다. 한낮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 일은 시각에 달려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땀을 흘리고 완주했을 때 그 보람이 말로 다 못한다고들 하죠. 아름다운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려는 건 그 장면이 아닙니다. 저 일 800명이 달리는 동안 달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풀코스 접수, 시작 5분도 안 돼 마감입니다. JTBC 서울 마라톤 참가비는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골전도 이어폰 끼워 팔기 패키지 33만 9천 원, 러닝화 패키지 42만 9천 원, 스마트워치 포함 패키지는 114만 원, 달리러 가는데 114만 원. 러너들이 이걸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호구팩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세 가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째, 이 끼워 팔기 상술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설계됐는지. 둘째, 이 대회들이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으며 서울 시민의 세금이 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 셋째, 이 판이 난립하면서 실제로 누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얘기를 주요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지 그 이유까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JTBC 서울 마라톤 참가비는 풀코스 15만 원, 10km 코스 1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각각 50%, 25% 인상이에요. 동아일보 서울 마라톤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의 대형 마라톤 대회가 올해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참가비를 올렸습니다. 인상 이유로는 운영비 상승, 서비스 품질 강화 같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그만큼 나아졌는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참가비, 인상보다 훨씬 더 교묘한 구조가 있습니다. JTBC 마라톤 패키지 상품을 보면 골전도 이어폰과 참가권 묶음이 33만 9천 원, 러닝 의류와 신발 패키지가 42만 9천 원, 스마트워치가 포함된 패키지는 114만 원. 이게 왜 팔리냐고요? 일반 접수로 자리를 잡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접수가 시작되면 단 몇 분 만에 마감이 됩니다. 참가권 자체가 희소제가 됐고 그 희소제를 얻기 위해 고가 묶음 상품을 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간절함을 프리미엄 상품 구매 수요로 전환시킨 거예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절하게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에 덜컥 구매를 했고 저희들끼리 이걸 호구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교차 판매 플랫폼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희소성을 고가 상품 구매로 해소하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동아일보는 더 직접적인 방식을 씁니다. 특정 브랜드 러닝화를 끼워 풀코스 45만 원, 10km 40만 원의 패키지로 팝니다. 조선일보는 또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신문 구독 회원 1,000명에게 춘천 마라톤 사전 신청권을 제공합니다. 달리고 싶으면 신문을 구독하라는 얘기입니다. 마라톤 참가권이 신문 구독 유도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JTBC 마라톤에는 신용카드 연계 추가 모집도 있습니다. 특정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참가권을 받을 수 있고 카드 소지자에게는 일반 접수 외에 별도 접수 기회도 주어집니다. 이렇게 추가로 모집한 인원만 풀코스 1,000명, 10km 3,000명에 달합니다. 일반 접수로 자리를 못 잡으면 카드 실적으로 자리를 사는 구조입니다. 마라톤 참가권이 카드사와 언론사가 함께 운영하는 멤버십 혜택이 된 셈입니다. 한 러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구나. 마라톤에 꼭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인지 삼아서 파는 것 같아서 상술은 알겠는데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 대회들의 주체가 누구인지 다시 보세요. JTBC, 중앙일보, 계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의 주요 보수 언론사 3곳이 서울의 대형 마라톤 대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왜 이 구조가 지금껏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는지 이야기할 때 다시 나옵니다. 자, 이제 수익 구조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JTBC 서울 마라톤 일반 참가자는 풀코스와 10km 각각 약 1만 7천 명, 합계 약 3만 4천 명, 참가비 총액만 30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JTBC 마라톤을 운영하는 회사는
런너블입니다. 중앙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을 보면 행사 매출 63억 원, 협찬 매출 74억 원, 협찬이 행사보다 더 많습니다. 총 매출은 171억 원, 2022년 이 회사 매출이 16억 원이었습니다. 3년 만에 10배 넘게 올랐어요. 동아일보 서울마라톤 참가비 총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서울 하프마라톤은 16억 원이었습니다. 이 세 대회 참가비 수익만 합산해도 8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협찬까지 합치면 그 배가 넘겠죠. 그런데 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서울 도심 도로를 씁니다. 공공 인프라를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내겠죠. 얼마나 낼까요? JTBC 마라톤이 서울시에 낸 장소 사용료는 971만 원입니다. 참가비만 30억이 넘고 매출이 171억인 회사가 서울 도심도로를 쓰고 낸 사용료가 971만 원입니다. 동아일보 서울마라톤은 1억 600만 원을 냈는데 행사가 서울시 공동주최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9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낸 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조선일보 서울 하프마라톤은 장소 사용료를 아예 내지 않았고 서울시 예산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서울시가 공동주최 혹은 후원 명칭을 붙여주면 경찰이 도로 통제에 협조하고 사용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시 예산 지원까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정부 부처와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행사에 끌어들입니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도로를 통제한 마라톤 대회들을 보면 국가보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서울시가 공동주최나 후원 명칭으로 이름을 올린 대회들이었습니다.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상시 접촉이 많은 언론사 특성상 이 후원 명칭을 얻어내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 명칭 하나로 도로 통제가 가능해지고 세금 지원이 따라오고 협찬 요청을 할 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명칭 하나가 전체 수익 구조를 받쳐주는 셈입니다. 협찬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마라톤 대회 협찬을 한 대기업 관계자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홍보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다고, 언론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협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대회에서도 협찬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협찬사 목록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광고 집행이 아닙니다. 관계 유지비입니다. 주요 언론사에 내는 비용인데 마라톤이라는 포장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협찬사가 홍보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언론사와의 역학관계에서 나온 지출이지 순수한 마케팅 판단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라톤 행사가 그 수금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구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돈이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대회 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에 장소 대여를 신청하고 개최한 마라톤 대회 수 2022년 18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늘었습니다. 3년 만에 5배 이상입니다. 올해는 11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도심도로를 실제로 통제하면서 진행된 마라톤 대회만 봐도 2022년 5건에서 지난해 31건, 올해 37건. 지난해 봄과 가을엔 거의 매주 도심교통 통제가 이어졌고 같은 날 2개 이상의 대회가 동시에 열린 날도 4차례였습니다. 다음 달만 봐도 6일, 12일, 13일에 도로 통제 마라톤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공휴일 20일 중 6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날의 어딘가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경제지인 헤럴드 경제는 지난해에만 서울에서 3개의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디즈니 캐릭터를 내세운 디즈니런까지 포함해서요. 이 숫자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서울 아현교차로에서 광화문역까지 거리는 2.5km입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던 날 그 2.5km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이었습니다. 세종대로, 숙문, 마포대교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가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부분 혹은 전면 통제됩니다. 버스가 중간에 서면 승객들이 내려서 걸어야 하고 횡단보도 통제 구간을 건너려다 경찰과 충돌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서울 상암동 마포농 수산물시장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밖에서 유턴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러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을 때마다 이번 주도 또 통제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마라톤 대회 얘기를 잘 안 하게 됐다. 달리는 사람도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 불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회가 난립하면서 운영 준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스마라톤 대회 2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경기 후 짐찾기 구역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짐찾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운영 인력이 참가자 규모에 전혀 못 미쳤던 겁니다. 더 심각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썸머 나이트런 30도가 넘는 고온 다습한 날씨의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 28명이 실신하거나 경련을 일으켰고 그중 1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대회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6,000명 참가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가자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급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던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안전계획 인원의 60%를 초과한 인원이 왔는데 아무도 대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가비를 받았고 사람은 왔고 대회는 열렸고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용이 오른 만큼 서비스도 나아지길 기대했습니다. 한 러너의 말입니다. 참가비가 7만 원일 때랑 10만 원일 때랑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15만 원이 된 지금 돈값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용은 올랐는데 체감 품질은 그 자리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구조가 유지되고 왜 제대로 된 규제나 언론 보도가 없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일단 서울시에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장소에 따라 담당 부서가 제각각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한 부서, 한강변은 다른 부서, 올림픽공원은 또 다른 부서, 어느 한 곳이 서울 전체의 마라톤 대회 수를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통합심의 기구가 없습니다. 각 부서는 자기 관할 구역에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허가합니다. 여러 부서가 각각 후원 명칭을 허가하고 각각 도로 사용을 허가하고 각각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사들은 이 분산된 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각 부서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후원 명칭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부대 행사를 하겠다, 데이터 미디어 기술을 접목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각 부서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들이 모이면 경찰 도로 통제 협조, 시 예산 지원, 기업 협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걸 보도해야 할 주요 언론사들이 바로 이 대회의 주최자들입니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의 참가비 상술과 끼워 팔기를 심층 취재할 리 없습니다. 동아일보가 동아일보 서울 마라톤의 수익 구조를 비판적으로 파헤칠 리 없습니다. JTBC가 런너블의 10배 성장 뒤에 있는 수익 모델을 의문스러운 눈으로 보도할 리 없죠. 오늘 이 내용이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비판해야 할 언론이 비판받아야 할 주체인 상황, 이게 이 구조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일본과 비교해보면 격차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도쿄에서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이유로 도심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경우는 연간 단 2차례뿐입니다. 런던, 뉴욕 같은 주요 도시들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시민 마라톤은 1년에 한두 번 수준입니다. 도쿄 마라톤을 운영하는 주체는 도쿄 마라톤 재단 비영리입니다. 참가비 수익과 협찬 수익 등 운영 내역을 전액 공개합니다. 별도로 모인 기부금은 마라톤 인프라 개선, 육상 꿈나무 육성에 쓰입니다. 뛰는 사람들에게 걷어간 돈이 뛰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도쿄 마라톤에 참가한 한국 러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서 있었고 주로가 엄청 깨끗했고 급수도 넉넉하게 준비가 잘 됐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비영리 재단이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운영하는 대회와 언론사 자회사가 10배 성장을 달성하면서 운영하는 대회 사이의 차이는 참가자들이 몸으로 느낍니다. 마라톤은 원래 누구나 달릴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클럽 멤버십도, 비싼 신발도 특정 카드도 필요 없이 운동화 한 켤레와 의지만 있으면 달릴 수 있다는 게 마라톤이 가진 가장 오래된 가치입니다. 그 개방성이 요즘 러닝 인구 1,000만 명을 만들어낸 기반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마라톤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를 만들어 온 것도 그 개방성 위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그 개방성 자체가 팔리고 있습니다. 접수 창구가 열리는 순간 5분 만에 닫히고 남은 자리는 패키지 상품과 카드 실적으로 배분됩니다. 달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114만 원짜리 상품의 구매 동기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판에서 진짜로 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돈을 뛰는 사람들입니다. 공공도로를 점유하는 대회가 공익보다 수익을 앞세울 때 그 비용은 달리지 않는 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교통이 막히고 장사가 안 되고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방식으로요. 도로 통제허가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 한, 대회수를 조율할 통합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수익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이 구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도해야 할 주요 언론들이 이 구조의 수혜자인 한 이 질문은 계속해서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문제가 놓인 현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로 통제 허가 기준의 강화입니다. 지금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후원 명칭을 붙이면 사실상 자동으로 통제 협조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이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수익 규모 공공기여도 안전관리 계획의 충분성을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 도심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전국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라톤 대회를 지역에서 개최하면 도심 교통 부담도 줄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러닝 인구 1,000만 명이 모두 서울 도심도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익 구조의 투명성 요구입니다. 공공도로를 사용하고 세금 지원을 받고 정부 후원 명칭을 달고 운영하는 대회라면 그 수익과 비용 구조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쿄 마라톤 재단이 하듯이요. 지금은 런너블만 일부 데이터를 공개했을 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마라톤 대회 수익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수익 규모를 문의했지만 동아조선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답입니다. 러닝은 좋은 문화입니다. 건강하고 개방적이고 진입장벽이 낮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문화입니다. 1. 800명이 새벽 6시 태종대 언덕을 달리는 장면, 서울 남산에서 땀을 흘리는 러너들,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8.2 일 5km를 달리는 사람들, 이 장면들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진짜 문화 위에 앉아서 수익을 뽑아내는 구조입니다. 달리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인질로 삼아 호구팩을 파는 구조, 공공도로를 공짜로 쓰면서 세금 지원을 받고 참가비를 50% 올리는 구조, 이걸 비판해야 할 언론사들이 이 구조의 주인공인 상황. 달리는 사람들은 그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는데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는 이 구조를 보는 게 오늘 이 영상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러닝을 취미로 하는 분들, 마라톤 대회를 목표로 훈련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싸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시장 원리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사기업이 운영하는 대회라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대회들은 순수한 사기업 행사가 아닙니다. 공공도로를 사용하고 정부 부처 이름을 달고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행사입니다.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행사라면 그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그 비용이 공정하게 책정되는지, 안전관리가 기준을 지키는지에 대해 공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게 공공성의 기본입니다. 달리는 문화는 지켜야 합니다. 그 문화를 착취하는 구조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려면 먼저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걸음이었으면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판에서 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확인하셨을 겁니다.